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개발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구역이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바로 정비창 부지죠. 용산 정비창 부지인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내년부터는 정비창 부지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산 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뒤쪽에 가서는 이번이 개발 계획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이렇게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다 취소가 된다라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개발이 좀 가능한 건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서울시 플랜 2030이라든가 2040에 보면은 3도심에 항상 들어가는 곳이 용산이다. 그래서 지금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연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전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 경제 한 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거기에 공원 녹지 문화공간이 개발이 됨으로써 문화와 문화까지,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공존하는 용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번에 발표한 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사업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강로 3가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한 15만 평 정도 이렇게 된다. 굉장히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지의 2.5배 정도 면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방식,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수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지금 현재 3종이지만 준주거나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이제 종상을 해서 용도 지역 상향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시행사는 코렐과 SH공사입니다. 서울도시공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 같은 경우에 지분이 7대3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토지 소유, 현재 소유 같은 경우에 코렐이 73%, 국토부 등이라고 했죠. 국토부가 24% 정도 가지고 있고요. 24%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이 3% 정도로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방식은 먼저 민간인한테 분양하고 디벨로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먼저 자금을 투입해서 5조라는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닦아 놓습니다. 도로를 닦아 놓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필지를 다 구획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간한테 개별 필지를 분양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서부이촌동은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 약 15만 평 정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15만 평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자가 선 개발, 기반시설을 선 개발을 한다. 5조 원을 투입해서. 자, 그러면 5조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40%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로가 있고요. 필지를 구획을 다 하죠. 필지를 구획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로와 공원 녹지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전부 다 깔아놓고 필지 구획을 정리를 해서 블록별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겠다. 자, 블록별로 분양을 하는 그 개발을 가능한 토지는 6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40%면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기반시설로 하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그 최대 규모에 맞게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넓게 꽉 막힌 그런 게 아니라 좀 넓게 널찍널찍하게 이제 개발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많은 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용산은 개발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 7, 8년 전에 방송을 할 때 용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00년이 1세기가 공존하는 구는 용산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전부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개발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가보면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 개발을 못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공존하는 그런 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업무가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방향성을 보면은요, 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하고요, 요즘 주변에 전자상가도 개발을 하고, 물론 드래곤시티 호텔 이런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 상태고, 존을 나눠서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제업무존과 업무복합존, 그 다음에 업무지원존으로 이렇게 존을 나눠서 개발을 한다라는 방향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고, 상반기 중, 올해 상반기죠, 2024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이어가서 보면은요, 자, 경제 효과가 있겠죠. 우리 제2 롯데타워도 개발을 할 때 2조 7천억을 투입을 하고, 경제 유발 효과는 하루에 16,000명의 인구 유입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개발 기대 효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상주 상근 인구가 하루에 6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방문 이용 인구는 26만 5천명, 1일 기준입니다. 굉장히 큰 인구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는 14만 6천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32.6조. 굉장히 큰 규모죠. 우리 1년 예산이 약 한 680조, 650조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약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생산 유발 효과의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뉴욕의 맨하튼, 그 다음에 일본의 록봉기,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의 자유무역지구,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마르나베이 센트 복합개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무지구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하죠.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이것을 이 4개의 지역보다 뛰어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게 51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과거보다도 큰 금액, 그때 당시에는 30조 개발이라고 해도 그때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수직도시를 만듦으로써 용적률을 1700%까지 올려줌으로써 초고층 빌딩을 만들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굉장히 큰 사업 규모, 자금도 많이 더 투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좀 더 과거보다는 집약적으로 개발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규모는 더 커졌다. 그런 대신에 사업에 대한 자금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이제 유튜브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에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용산에 대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좀 설명할 게 많죠.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최초의 2001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기지창입니다. 기지창인데 2005년도에 코레일 창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레일 공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다. 그때 당시에 공기업의 부채, 코레일의 부채가 이제 146%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또 기지창이 이제 외부, 이제 일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해서 그 부채를 좀 갚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바로 마스터 플랜이 나왔죠.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이제 개발 대책과 마스터 플랜이 정말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2006년과 2005년, 2006년, 2007년은 부동산 광풍이 있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거에 그런 부동산 광풍과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개발 계획이 빨리 나왔었습니다.
빨리 나왔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발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코레일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라든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아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개발한다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드림어브라는 이제 시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드림어브라는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뭐가 왔죠?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개발 계획이 이제 시행사가 워낙 많이 모여서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도에 전부 다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백지화가 됐고요. 그래서 시행사가 참여를 모두 다 포기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빈 땅은 서울에서는 굉장히 없는 땅이죠. 귀한 땅이고 지금 마지막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데 이 땅을 두고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것을 금기어로 여겼습니다. 개발에 대한 걸 금기어로 여겼고, 그 대신에 이제 재생 쪽으로 무조건 도시는 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 개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생 쪽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박원순 시장조차도 그래, 용산은 여의도와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였고요. 다들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란 발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은 되지 않았죠. 발표만 했고,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에 있는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또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의지만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2020년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기에 또 발표를 했죠. 문재인 정권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임기 5년 중에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이제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듣다가 결과적으로는 3년 차에서 3기 신도시를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이제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빨리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함과, 그리고 또 용산을 또 건드렸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 공급인데 다들 깜짝 놀랐었죠.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8,000가구를 아파트를 집약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발표만 했죠. 의지에 대한 발표만 했고, 그 뒤에 후속 절차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공급 계획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이 이제 2024년 용산 정비창과 그 다음에 용산역 후면 부지, 이게 그러니까 용산 정비창 부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인근 같이 개발하는 것이 용산역 후면 부지, 한전 부지, 그 다음에 한강철도 복합선로,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 해서 49만 5천 제곱미터. 자,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15만 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면적은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지의 2.5배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용산의 역사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대로 이제 개발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좋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상하이에 있는 어디에 있는 어디, 싱가포르에 있는 어디, 뭐 이런 것들을 일본에 있는 어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구역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가. 그런 구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10위에 드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이 있으면 그 주변에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가고 거래가 늘어나고 난리가 났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수도 없이
계획 발표됐다 취소됐다 발표됐다 취소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5조 원을 투입해서 먼저 기반시설을 닦아놓겠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에는 착공을 들어가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빨라질 거는 같은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해서 5조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닦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보통 분양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만원, 3,500, 4천만원 이상 정도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상업지역이나 여러가지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뭐 7천만원 정도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 분양가라고 뭐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연속성이 있느냐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발표를 했다가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5선을 하시고 다시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의 자리를 당선이 되면서 개발계획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정치의 연속성이 없다면 사실 개발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고요. 개발이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주변에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1세기 100년이 공존하는 이런 구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 없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개발하는 뭐 수송부 부지라든가 유엔사 부지라든가 캠프킨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다른 구에 없는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용산 개발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